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 강 진행을 맡은 임중훈입니다. 전남 CBS와 여수 YMCA가 6월 1일에 있을 여수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결선 후보들과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공개 토론회가 열리는 이곳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2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름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오봉 예비후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예비후보 나왔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결선을 앞두고 계신데 고생 많으시잖아요. 서로 긴장 좀 푸시라고 덕담 한마디씩 나눠주시죠. 먼저 나눠주시죠. 네, 우리 정기명 후보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시민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이번 선거에 선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의미 있고 판단하시 도움이 되도록 토론 잘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권오봉 선배님 이렇게 또 같이 토론을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앞으로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덕담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 두 분의 멋진 토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여수시장에 출마한 이유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각 예비후보께 1분씩 드리고요.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께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기명 후보 먼저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수시장 예비후보 정기명입니다. 저는 2002년 고향에 내려와서 20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왔습니다. 여수시 고문 변호사도 17년 했고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도 11년 했고 또 각종 50개 이상의 기관에 단체나 기관에 고문 변호사를 맡아서 여수시 곳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조금 압니다. 이렇게 법률과 행정, 정치를 골고루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도 한 60년 생애 동안 40년을 여수에 살아서 시민들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기명 예비후보 출마 이유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권오봉 예비후보도 똑같이 1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CBS 애청자 여러분, 여수시장 예비후보 권오봉입니다. 우리 여수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인구 감소 문제 심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여수 관광 잘 되어 왔습니다만은 지속 가능한 관광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국가 산단도 탄소 중립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문제도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산적한 문제 해결해 나가는데 지난 4년간의 시정을 제가 이끌었고 또 35년간 중앙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그 공직의 경험과 지식, 인맥을 활용해서 여수의 현안 문제 꼭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예비 후보의 여수시장 출마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현안에 대한 쟁점 토론 순서입니다. 전체 시간은 6분이고요. 각 후보당 발언 시간은 3분씩 주어집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되 발언한 만큼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본인께 있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주제 드리겠습니다. 여수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 지역과 인접한 율촌 지역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 분은 율촌 지역 개발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호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쟁점 토론 역시 사전 추첨을 통해서 발언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권오봉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우리 율촌의 그 주택 단지 개발하는 거 찬성합니다. 이미 시가 2020년 12월 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내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천 우리 산단 배후 지역인 우리 소재지구라든가 또 중림 일지구는 그동안 재산권이 많이 제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만흥지구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세 곳 그리고 여천역 역세권 개발 이거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우리 율촌 지역을 개발할 때는 시가 지금 공영 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재원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소재지구 개발을 통해서 부지 매각이 되면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이 확보가 되고요. 또 율촌 2산단 조성이 돼서 기업들이 입주되고 유치되는 그 시점에 인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4년쯤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은 그 주택 수요도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이 스마트 시티, 이 정주 환경을 갖춘 그런 도시로서 인구 유입 효과도 도모하고 해서 율촌 지역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네, 우선순위 지구 개발의 추이를 보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셨는데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대 후보의 말. 뭐 대부분의 어떤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후보님께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인구 감소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산업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하지만은 정주 여건도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시가 통합 전에는 34만 명에 가까웠던 인구가 5만 명 빠져나가고 현재는 28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반면 인근 순천시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해서 여수를 앞질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남 제1의 도시 명성도 중요하지만은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유출을 막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율촌은 이 지리적 위치상 인구 유출을 막는 절대적 방어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 모두에. 예. 그래서 비단 그 순천으로 인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라더라도 율촌 산단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에 가까운 것, 신도시 개발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촌은 집단 주거시설이 없습니다. 택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뭐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토지 수용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택지 원가도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해서 개발 부담이 적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더라도 방금 우리 시장님은 공공개발을 염두에 둔다 하셨는데 공공개발이 아니더라도 민간 투자 방식의 택지 개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의견 개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율촌 산단 근로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등 다양한 택지를 제공하고 주거와 문화, 경제 등 자족 기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되었고 개발 이익이 크다고 분석도 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율촌 산단 배후도시나 택지 개발은 조성돼야 한다고 사례됩니다. 네, 지금 뭐 민간 개발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뭐 우리가 대장동에서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 논란이 됐지만은 민간 개발보다는 공영 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좋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우선순위는 공영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요.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택지가 공급이 되면은 한 2만 세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택 보급률이 약 한 130%까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급 측면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촌 산단 조성 시기 이걸 감안해서 수요가 만들어지는 시기도 이렇게 함께 감안하면서 그 추진하게 되면 이거를 당장 민간 개발을 통해서 시급히 하자 하는 것도 많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적정한가 이런 생각해 볼 시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셨는데 당장은 좀 급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권 후보님 말씀이 그리고 이 민간 개발은 대장동 개발에 보시다시피
잘못되면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당장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이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좀 시급하다. 사안의 시급성을 따졌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좋지만 그래도 민간개발도 생각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유출을 막아야 된다, 급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율촌에 택지 개발한다고 인구 유출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여수의 정주 여건,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이런 걸 갖추어야 인구가 머무르는 것이지 주택단지 하나 개발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 이런 요인들을 잘 보고 우리 시의 어떤 주택 개발의 우선순위 이런 걸 다 따져서 적정한 그 시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네, 정기명 후보 한 9초 남았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궁여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말씀 들었고요. 다음은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요,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의 질의를 하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각 예비 후보께 7분씩 드리고요. 주도권을 가진 예비 후보께서는 7분 동안 상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문 1답식으로 한 질문당 가급적 4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가 답할 시간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전에 추첨한 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기명 후보 먼저 7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권 후보님께서는 민선 7기 출마하실 때 시민 중심 333 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3대 휴양도시 진입, 시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성, 그리고 정주 인구 30만 회복을 천명하며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공약만큼은 반드시 꼭 실현시키겠다며 당선자 소감 발표 때도 이 공약들을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이 공약 가운데 어떤 공약이 실현되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4월 30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01명이 줄어서 27만 5,812명입니다. 그런데 공약 못 지킨 데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이번에는 또 다둥이 부모 연금제를 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모순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약했던 시민 중심 333 중에 우리 여수가 전국의 관광 명소 3대 도시 혹은 뭐 제주나 경주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 이런 명성을 저희가 유지를 했고요. 그건 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소득 3만 불 이거는 달성이 우리 지역의 GRDP를 보면은 아마 3만 불에 달성이 됐을 것입니다. 인구 30만 문제인데 사실은 제 공약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구 30만의 기조를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30만으로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어도 30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반들 이걸 꼭 해나가겠다 그런 뜻인데요. 제가 시장에 돼서 와서 보니까 우선 그 저출산 문제입니다. 아동에 대한 양육비 경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부모 부담분 줄이는 거, 또 아이들 돌봄 사업 이렇게 확충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또 출산 장려금을 포함한 출산 장려 시책 이런 걸 했고요. 또 사회적인 전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한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 문제인데 주택 공급이라는 게 오래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와야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 되는 것인데 제가 와서 이제 소재지구, 만흥지구 그리고 여천 역세권, 중림지구 시작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 박물관 하나 없는 도시였습니다. 박물관하고 미술관도 추진합니다만은 이런 문화, 예술, 스포츠 시설, 또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런 것이 시간을 가지고 마련이 돼야 정주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인구 유출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좀 그걸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런 노력을 민선 7기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중단 없는 발전이라는 걸 재선명 캐치프리로 내걸으셨는데요. 저는 4년 동안 여수가 그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산마저 순천에 이리자를 내주었는데 어떤 내용의 중단 없는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중단 없는 발전이라는 것입니까? 네, 우선 우리 여수의 가장 아픈 역사지요. 여순 사건, 시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했어야 됩니다. 3년 동안 우리 유족회를 포함해서 함께 가자 하는 설득을 했고, 그게 비로소 지난해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여수를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국제 행사, 정말 어렵게 국제 행사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 지역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 조성했고요. 우리 원도심에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봐서 문수동 시작했고 한려동, 최근에 이제 국동까지 해서 3개 도시재생 누질 지역을 선정이 됐고, 그 밖에도 샛들 사업 등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화태 백야 간의 교량을 연결하는 문제, 여수 남해 간의 해저 터널을 하는 문제, 경도 교량 문제도 해결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광역 이 교통망을 구축하고 이런 거,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엑스포 여가배 고가도로 같은 거, 이런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문제, 또 앞서 말씀드린 보육과 교육과 같은 이런 경주 여건 마련하는 문제, 박물관을 13년 만에 제가 문화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미술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이런 것들 해놨는데, 그게 이제 착수가 돼 있고 설계 단계에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장이 바뀌면 중단이 돼버리거나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립한 계획이라든지 국제 행사 같은 것은 차질 없이 준비한 사람이 잘 이렇게 한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중단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또 묻겠습니다. 저번 MBC 토론에서 물었습니다만은 대형 쇼핑몰 유치 공약을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형 쇼핑몰 유치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유려해주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장님께서 내놓은 공약치고는 시기도 안 좋고, 그리고 지역 상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제 생각에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오래전에 박람회장 부지에 저희가 대형 쇼핑 시설을 유치한다 하고 추진했었는데요. 지역의 그 상가 우리 상인들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치에 실패를 했고, 그게 인근 광양 지역의 대형 그 아울렛이 조성이 됐죠.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아울렛 입점한 많은 상인 중에 여수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주말이면은 그 쇼핑 시설을 찾는 고객들의 뭐 30%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여수 분들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또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핸드폰은 좀 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오봉 후보 다시 7분 동안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제가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말 그 시설을 막는다고 우리 상인들의 상권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할 때 우리 시민들께서 인근 지역이 아니라 멀게는 경상도까지 가서 쇼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상인들께 먼저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분들도 입점을 한다든지 상생 방안을 만들어 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뺏겼거든요. 그게 아니고 네, 가까운 검증을 하는 시간이라서 가까운 지역에서 맞아 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히려 쇼핑을 오게 하고, 우리 쇼핑원 우리 타 지역 고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관광도 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막 발병해서 네. 중앙정부 뭐 우리 지방에서 다양한 그런 이 재난 지원을 했습니다. 종류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아주 상세히 이거를 유튜브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를 가니까 학부모 한 분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자녀가 셋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하니까 새끼를 다 가정에 세계를 한다. 식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근데 왜 학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는 단 한 푼의 지원이 없느냐, 이런 장문의 불만이셨어요. 우리 정 후보 같으면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말이 너무 보내주시죠. 재난 지원 상황에서 예. 우리 여러 이 시민들 지원도 하고 또 특히 7세 미만 아동한테는 아동 특별수당 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네. 식사를 집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비가 많이 든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학생을 데리고 있는 가정은 왜 지원이 없느냐, 그 불만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의외의 질문이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거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계층이니까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도 밤새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식사 급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식 비용이 남는단 말입니다. 또 우리 시나 도에 예산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을 하자. 둘째는 우리 농가의 농민들이 납품을 못 합니다. 그 학교 급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전라남도로 확산이 됐고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수산 어가도 어렵기 때문에 방건조 생선을 제가 같이 또 보내드렸어요. 친환경 농수산물을 보내드린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정책이고 바랍니다. 행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도성마을, 율촌 도성마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로 여순사건 기념공원을 거기에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다 했거든요.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아주 여순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개발이 돼야 할 이런 장소에 또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바로 거기에 쓰레기 소각 시설을 들여온다는 건 맞지 않다. 이래서 했는데 우리 정 후보께서는 아마 그 주민 대표분들이 어떤 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되면 그 소각 시설을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 고르보께서 질문하시는데 전혀 다른 지금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시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도성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것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도성마을 주민들이 저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권오봉 시장님이 우리한테 평생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전혀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념공원을 강행해서 이걸 어떻게 쓰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선거를 준비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만 제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그 주민들께서 이미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 시행자가 여러 가지로 약속도 하고 보상을 하는 아마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정 후보를 찾아가서 그 소각 시설을 하게 해달라, 아마 그런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성마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생각이었고요. 시장으로서 도성마을 한센인 그 정착한 곳인데 방문한 곳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도성에 지금 이 농어촌 개량 사업에서 생활 환경을 정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정말 그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쓰레기 소각 시설 그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게 아니고 만약 거기가 여순사건 기념공원이 조성된다면은 전국적인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고 아마 우리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오히려 이 옳은 방향이고 도성마을 앞에 커다란 정원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추진하기 때문에 후보 검증 위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거기에 이 쓰레기 소각 시설이 350톤이면 10톤 트럭만 하더라도 35대가 매일 들락거리는데 이거는 관광 도시
율촌 그 우리 저 예술사건 기념공원가 맞지 않다 하는 그 점에서 저는 반대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하는 점 드립니다. 2016 여수세계섬 박람회 네. 그 성공 개최에 대한 공약을 하셨던데요. 혹시 뭐 성공 개최를 위해서 어떤 구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 2016 세계섬 박람회 개최가 굉장히 이렇게 여수 발전에 호재가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잘 알다시피 5개 음항과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고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이렇게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런 2016 섬 박람회를 그것이 발판이 돼서 그런 앞으로 여수 발전에 큰 산업축도 형성하고 여수 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전략이 이제 30개 나라를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섬 포럼을 매년 하려고 네, 합니다. 시간이 그런 다 여건을 됐습니다. 만들어가고 이런 여기까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있으니까요. 그때 또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 CBS와 여수 YMCA가 함께 마련한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결선 후보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회가 열리는 이곳은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결선에 오른 정기명 예비후보와 권오봉 예비후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가 직접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저와 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짧게 핵심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이 두루뭉술하거나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제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지목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봉 예비후보와 5분간 질의응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 강화수전 예비후보가 권 후보님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지 배경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어제도 그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강화수 후보의 여러 공약 이런 것이 저하고 유사한 게 많고 본인이 비록 낭만을 했지만 저를 통해서 본인이 그 하고 싶은 그런 공약을 좀 이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저를 지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공동 협약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권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공약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특별히 충돌되는 부분은 없고요. 보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완적이다. 네, 네. 시의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현역 국회의원과의 호흡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동안 뭐 별관 증축 문제라든지 뭐 지역 현안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이 종종 있었는데 민선 8기에서는 이 관계 회복할 의지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은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 추진해야 되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 설득 노력, 이견 해소를 통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그런 쟁점들이 지난 4년간 많이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만약에 연임이 된다면 남은 4년은 그런 기초 위에서 함께 성과를 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들이든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든 우리 시민사회든 시장이든 함께 노력해서 예를 들면 2016 선박람회 이 성공 유치를 위해서 서로 뛰어야 되고 또 우리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서 국비예산 확보라든가 국회나 중앙정부 설득을 함께 뛰어야 되고 이제 그런 토대가 됐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시장이 중심이 돼서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관계 회복의 구체적인 제스처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은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당정 간에 그동안 여러 사정 때문에 협의가 원활치가 않았는데 당정 간 이 주기적인 정책 협의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서로 만나가지고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이견이 좀 서로 엇갈리더라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조율해보고 또 시민사회의 그 의견을 가지고 어떤 좀 조정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러면은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많은 갈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협의를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별관 중축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이 시장 재임 시절 청사 통합을 주장하셨는데요. 이번 공약에서는 여서 청사는 제외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수동 청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시종일관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무수동 청사는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 할 수 없이 국동 청사로 이전을 한 것이고요. 여수동 청사는 제가 그 이전한다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거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부 보건지소를 지어서 우리 여수동 청사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는데 오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재선 공약으로 그거를 제시를 하고 재선이 되면 추진하라.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제가 공약에 그 부분을 걸고 합의를 구해가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재난지원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만 원 그리고 20만 원 두 차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돼서 일부 뭐 시민 단체라든지 의회도 뭐 재난 지원을 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여수시의 상황은 오히려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 산단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가 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2020년 9월 달인가 저녁 9시까지 영업 제한을 하고 4인 이상을 못 만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2021년 설 그리고 2021년 똑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2020년 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했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끝나갑니다만은 소비 심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께서 빨리 일상 회복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상 회복 지원을 해서 예. 빨리 회복한다 그런 취지의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수 YMCA 질문인데요. 이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이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공공이익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경도 관광단지가 개발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여수에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관광으로 인한 우리 소득이 늘어난 것만도 큰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 지원입니다. 특히 이제 교량 예산은 미래에셋이 20%를 또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일단 못다한 말씀은 주도권 토론에서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기명 예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질의응답할 시간 역시 5분입니다. 후보께서는 여수 토박이를 강조하면서 차별화를 내세우셨습니다. 지역사회라는 곳이 혈연, 지연, 학연이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시장이 된다면 공무원 인사 원칙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그 독자적인 정말 독립적인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부시장 중심에서 조직해서 정말 그 고과 성적과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공무원 동료들의 의견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우려했듯이 지역에 오래 살면은 여러 곳에서 예. 부당한 또는 옳지 않는 그런 인사 청탁을 받을 것이 사료됩니다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 품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 이 여수 박람회장 활용 방식을 둘러싸고 지금 여수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또 항만공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지역 간의 대립도 있고 그동안 참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좀 재정도 있고 또 재정 능력도 있고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민간 매각이나 민간 개발보다는 광양항만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양항만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이셨고요. 지금 여서청서 보관이냐 아니면 별관 증축이냐 이제 말이 많은데 후보님께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두고 이게 다박이가 굉장히 곤란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20년 전에 삼려 통합 당시에 몇 개 안 된 그런 합의사항이가 통합청사는 여천청사를 한다 하는 그 원칙을 세우고 그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삼려 통합을 위한 가장 큰 합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때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고는 필요한데 어찌됐든 우리 약속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권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유가는 몰라도 좀 여성 문수 지역의 어떤 주민들과 많은 좀 공청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좀 늦더라도 그것을 짧게 입장만 좀 밝혀주시죠.
여서청서 복원이냐, 별관 증축이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도 양단식으로 답은 못하겠습니다. 일도양도식은 좀 어렵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재원 얼마나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30만 곱하기 한 600억이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재원 조달 방안도 좀 마련하셨습니까? 그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COP33 유치 시민들이 염원하는 일일 텐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좀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보관이 좀 있으십니까? 예, 지금 특별한 보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 YMCA 질문입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지금 공공이익이 부족하다는 주장 나오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이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공이익 환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후보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 공공이익 환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그냥 계획을 변경해서 생활용 숙박시설을 지어서 특히 여수의 관문인데 경관 내쳐버리고 그래서 이건 오히려 투기 세력을 부추기고 여수 시민을 좀 이렇게 여수 상권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그럼 뭐 공공환원 방안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뭐 어떻게 우리 거기가 지금 여수시가 관리하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과연 여수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행정지도도 할 수 없다 저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 거지 과연 그렇게 뭐 이렇게 강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 생각합니다 여수시가. 그러나 적극적으로 회사라든지 아니면 전라남도 이런 데와 협조해서 공공화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개별 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앞서 진행한 것과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반대 순서로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7분입니다. 이게 지금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거나 하는 것보다 상대방 후보를 검증하는데 먼저 좀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오봉 후보 7분 동안 주도권 갖고 질의응답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재난지원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상회복지원금이 돼야 될 것입니다. 소요 재원이 28만, 30만 원씩이기 때문에 840억 원이 듭니다. 이제 소요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는데 혹시 재원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야 뭐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재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하실 분이 그런 공약을 하셨으면은 돈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될 텐데 그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요, 시가 지금 후반기에 가용한 재원이 한 800억, 900억 될 겁니다. 예비비라든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세입이 더 들어올 경우에 그런 걸 다 모아서 하면 한 800억, 900억 됩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할 일도 많을 텐데 시장이 되시면은 재난지원금 다 드리고 일상회복지원금 다 드리고 나면 그게 할 게 없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재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도 한 30만 원 우리 그 일상회복지원금 드려서 시민들 그 2년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드리는 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금년 예산으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하고 내년에 나머지 일부를 한다든지 필요한 가용 재원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옳고요. 더군다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특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손실 보상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정부가 약속은 했지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별도의 그 손실 보상금을 따로 드리는 것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우리 정기명 후보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이 변호사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또 고문 변호사로서 시청 고문 변호사로서 한 17년 동안 하셨어요. 시정도 많이
관련 사항도 파악하셨을 텐데 최근에 보면은 금년 1월 12일 날 여수시가 발주한 그 도서 지역의 해상 펜션을 한 부분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해서 이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문 변호사까지 오랫동안 하신 분이 시에 보조금을 편취한 이분을 변호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억날 것 같네요. 예, 기억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지금 지역인가를 몇 군데가 있냐, 물론 변론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인가를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이 자기 지역의 어떤 요즘 다 섬이 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좀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먼저 놓고 나중에 이제 업자에서 빼고 가면 그런 걸 형사 사건을 맡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은 뭐 이장인가 뭐 뭔가 하여튼 됐는데 그 형사 사건으로 제가 뭐 변호사에게 당연히 선임했죠. 선임해서 그분이 아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다 기와내고 그런 건지 뭐 제가 막 도덕적으로 그분이 막 약간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폐륜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그분은 마을을 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에 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랫동안 시의 고문 변호사를 하시고 그렇게 그 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하신 분이라면은 이 판결이 결국은 징역 10개월에 관련된 세 사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런 유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판단하실 때 그래도 시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사건 같으면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수임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오랫동안 고문 변호사를 했고 시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변호사로서 취해야 할 일관성 있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마 정기명 변호사께서 우리 후보께서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네. 신월동에 거기를 이 복개를 하고 위에 반려동물 그 테마파크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거기서 원래 잘 몰랐었는데 이제 거기서 악취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여기는 안 계십니다. 어느 후보가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임한 그걸 공사를 했던 공무원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BTL 공사라고 뭐 잘은 모르지만 BTL 공사 이거 다시 하려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돈도 1조가 드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 어떻게 쓰면 쓰겠습니까? 저 웅천 주민들이 저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산시나 뭐나 이런 데가 이렇게 잔디로 덮어서 복개해서 공원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공원을 만들면 참을다. 그럼 냄새가 나는 건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기술적인 문제고 또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감히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놀게 하고 또 조그맣게 해서 이제 또 애완동물 이런 공원 만들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의 유래를 보면은 예전에 신월동이 여수의 변두리였고요, 여천시의 변두리였습니다. 삼역 통합 전입니다. 그래서 양시가 변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함께 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삼역 통합이 되다 보니까 웅천이 개발되고 도로가 나고 신월로 이러다 보니까 중심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종말 처리장으로서 있을 적지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인근 주민들 악취 피해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잠재력이 큰 이 신월로 인근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전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그 재원 대책 시간이 이런 것들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정기명 후보 다시 7분 동안 주도권 토론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낭만포차 이전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낭만포차를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을 추진할 당시에 권 후보님께서는 익산 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추후에 여수시 의회가 질의한 익산청의 답변에서는 도로법에 따라서 교량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되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는 공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수시가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부분은 거짓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 낭만포차 이전이 엉터리 행정했다 하는 비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익산청의 불가 의견과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7년 후반에 시장 출마를 해서 2018년 우리 선거가 있을 때까지 많은 우리 시민들을 만나 보면은 낭만포차가 여수 관광에 기여한 점은 있지만 이 해양공원 자리에가 술판을 벌이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그 일대 도로는 차량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해양공원과 도로를 돌려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것이고요. 그 종화동이나 우리 중앙동이나 동문동 일원의 주민들께서는 좀 이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선거 전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전 의견이 많고요. 이렇게 되는데 익산청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 고가도로 밑은 이런 화기를 둘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익산청에는 그건 고가도로가 아니고 30m 높이의 해상 교량이다. 그러니까 법 적용이 잘못됐다. 시행령 적용입니다만은 그걸 설득을 했고 아까 말한 위험요인이 있다 치면은 LP 가스를 안 쓰겠다. 그래서 지금 낭만포차 가보시면은 전기 인덕션 레인지로 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기를 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전부 다 하고 교량 직하부가 아니라 약간 교량에서 벗어난 상판에서 벗어난 곳에 지금 보면 낭만포차가 위치하고 그런 법에 정한 절차를 모두 충족해서 이게 진행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면 안전면이나 법 절차상 하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익산청을 설득을 했고 법 적용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낭만포차 이전 한 후에는 불모지였던 거북선대교 아래 부동산 시세와 임차료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가 펜션으로 여수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고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최초 낭만포차가 조성됐던 해양공원하고 인근 중앙동 일대 구도심 상권은 빈 상가와 썰렁한 거리로 변모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MBC 방송할 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께요? 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 방송국 토론에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일이 접수한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아무튼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 현장을 해보았는데 통상 입당원서 접수는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무한 도당까지 안 가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시장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신 공직자인 비서실장을 이렇게 무한까지 보내서 당원가입 신청을 도운 것이 공직자로서 옳은 처신인지 한번 답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또 당원 여러분들께 사과드려야 한다 생각하는데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우선 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자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점인데요. 우리 지방공무원법 57조에 금지하는 정치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정당에 가입하라, 가입하지 말라, 간여를 한다든지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 어떤 특정을 지지하라 말라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지방공무원 57조에 금지되는 정치 행위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뭐 증원 배가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 당원 이 배가 운동 한다든지 할 때 많은 지지자나 시민들께서 입당원서를 가져다가 저한테 주라 그러면서 비서실에 맡겨놓고 가십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대리로 그냥 단순하게 전남 도당에 갖다 준 것에 불과하고요. 예, 이렇게 된 것인데 초창기에는 제가 당원 모집을 지시했다. 또 그랬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당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허위 과장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좀 걱정도 하시고 법 위반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건 하등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아니고 알다시피 비서실장은 시장의 정무적인 이런 보좌를 하라는 이 인정되는 제도에 의해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모 아마 우리 정기명 후보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이 전 시장님의 비서실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상포 문제로 해가 수사를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거는 시장을 정무적 보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받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당원 입당원서를 모집해서 모아진 것을 갖다가 제출해 준 것을 대단한 이 법 위반 사항이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거는 이제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지금 두 후보의 다양한 공약과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제 유권자 여러분께 최후의 발언을 드릴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출마 이후 발언대와 반대 순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후의 발언도 역시 1분씩 드립니다. 권오봉 후보 최후의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지난 4년간 시장으로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결하지 못한 일이 많고요.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시정 경험을 해본 시장이 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여수도 연임 시장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의 현안 문제, 또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등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여수 시대 새로운 100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기명 후보 최후의 발언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된다면 여수시와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세 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지역 상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야기된 지역 간 대립과 주민 간 분열을 봉합하고 화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자발적 시민 발의에 의해 3려 통합을 이룬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도시 위상을 높이면서 살기 좋은 여수,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내일 모레 오는 4일과 5일 민주당 여수시장 최종 경선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토론을 마쳤습니다. 다양한 공방도 있었는데 두 분 오늘 토론 좀 어떠셨습니까? 영광입니다. 이렇게 먼저 권오봉 후보님하고 토론. 권오봉 후보께서는 어떠셨어요?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전달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수시장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향후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정기명 예비후보 그리고 권오봉 예비후보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남 CBS와 여수 YMCA가 함께 주관한 선택 2022 맞짱 토론 강대강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결선 후보편 모든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남 CBS 아나운서 임종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